박상혁 편집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제 수요일에 와야 되는데 수요일에 선거하는 바람에 하루 쉬었죠. 잘 쉬셨습니까? 네, 4일 만에 지금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편집장님 쉬는 동안에 비트코인 많이 내렸습니다. 예,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제 매수 평단가를 드디어 하회를 해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네. 약간 네. TMI이긴 하지만 네. 네,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네. 그래도 이제 진심을 담은 뉴스를 전해주시겠네요. 오늘 네. 그렇다면. 네. 편집장님이 사실 이제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지금 네. 이제 크립토 쪽에서 한 5년 가까이, 5년 넘지 않았습니까? 네, 한 7년? 7년? 뭐 그 정도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7년 동안 이렇게 뉴스도 많이 챙겨보고 하는데도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매수 평단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손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 이익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음, 더 이제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네.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꼭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최근 뭐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어제 나스닥만 봐도 뭐 장초에 하락하긴 했지만 양전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코스피도 오늘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비트코인이 하락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디지털 자산만 유독 하락폭이 클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비트코인 하락폭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스트래티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뉴스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뉴스에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하면서 좀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래티지 이 평균 지금 매수 단가를 보면요. 75,701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보시는 대로 63,000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래티지 매입 평단가를 훨씬 하회를 해서 16% 정도 하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4억 달러 정도 지금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괜히 32달러 팔아가지고. 그죠. 32개를. 32개. 32개를 정확히 얼마에 파는 거죠? 32개를 팔았을 때 가격이 한 7만 7천 정도였나요? 네, 7만 5천 그죠. 7만 정도였던 5천. 것 같습니다. 네. 7만 5천에 32개를 팔고 지금은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고 빨리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더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원래 가지고 있던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평단가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굉장히 숫자가 커지거든요. 그쵸? 그렇긴 한데 지금 거의 일주일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금요일이잖아요. 네. 17% 가까이 하락을 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스트래티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자기가 한 일이니까 저희만 그쵸. 또 괜히 이제 고생을 또 하고 있죠. 왜 우리가 같이 슬퍼야 되냐고요. 혼자 슬프면 되지.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얍삽해집니다. 사실 또 살 때는 되게 네. 응원하면서 바이클 세일로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아유 사주니까 좋네. 네. 나쁜 팔자마자 네. 얌생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인간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스트래티지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스트래티지가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을 110개 정도 이체했습니다 라고 한 구간이 이 정도 이때였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근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을 때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그 중에서 몇십 개를 실제로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딱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스트래티지에 대한 시장 신뢰가 지금 금이 가고 있는데 이 금이 간 거를 스트래티지 복구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이대로 깨져버려가지고 더 심한 스트래티지발 위기가 올 건가 뭐 이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스트래티지가 지금 USD 잔량이 미국 달러 잔량이 얼마나 남았나 이 잔량이 중요한 이유는 스트래티지 지금 뇌관이 되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의 연구 우선주 STRC잖아요. 이걸 이제 발행을 해서 최근 한 거의 1년 동안 발행을 하면서 여기서 나온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 우선주 STRC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STRC가 연구 우선주다 보니까 보통주보다 배당을 줘야 될 그 우선순위가 높고
그 배당률이 높잖아요. STRC가 네. 11.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현금을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투자자들한테 이 잔량이 지금 9억 달러 정도 남았다고 회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USD 잔량이. 네. 그래서 이거를 연간 배당률 11.5%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억 달러 정도거든요. 여기서 월 평균으로 이제 나누면은 1.427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억 달러로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7개월밖에 지금 시간이 안 남았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7개월 안으로 이 성장 엔진을 복구를 지금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성장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7개월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막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짧죠, 대표님. 아니 왜냐하면 7개월. 지금 이제 저 친구들의 그 매수 평단가에서 네. 100억 달러 손해 보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일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네, 또 17% 3일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 얘기는 그 수준까지 한 3, 4일 만에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올라가게 된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편집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9억 달러의 현금이 있는데 이 현금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7개월 있으면 이제 돈이 없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저 1.427억 사실 이제 1.427억은 이 중에 1억 달러가 STRC의 배당으로 아마 사용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0.4억 달러 정도는 매달 이제 내야 되는 또 이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 팔아야 된다는 거. 계속 팔겠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거나 아니면은 STRC 뭐 가격을 복구를 해가지고 네. 계속 이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로 비트코인 매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의 무게가 쏠리고 있는 이유는 또 STRC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100달러 부근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왜냐면 STRC 액면가가 100달러이기 때문에 네. 그 부근으로 가격이 거의 연구선주라서 맞춰지는데 최근 가격 추이를 보면은 어제는 94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95달러 정도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100달러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100달러 복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 100달러로 복구하려면 사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배당률을 더 높이면 됩니다. 그렇죠. 네, 11.5%보다 더 높이면은 매수 수요가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률을 그렇게 높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USD 잔량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3, 4월에 비해서 5월에 더 안 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시장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금 스트래티지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배당률을 더 높이면 이런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그만큼을 또 내기 위해서 또 코인 팔고 또 코인 팔면 가격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또 안 좋아지고 또 배당률 높이고 그렇죠.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굴러가게 되는 건데 이 전략이 맞는 전략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제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가요? 네. 돈이 없으면 일단 투자를 받고 네.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받던지 아니면 돈을 어디서 빌리던지 네. 그럼 이제 돈을 빌려오면 또 그만큼의 이자를 또 내야 더해서 되죠. 갚아야 되니까 그쵸. 부담 더 커지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사업을 그러면 죽이냐?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돈을 빌려오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STRC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때만 사실 여기서 펀딩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대표님과 또 박상현 편집장님도 처음에는 STRC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누가 사냐? 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STRC는 직관적으로 보면 어떤 성격의 상품이냐면 야 비트코인이 1년에 10% 안 오르겠어? 그러면 제가 그때도 방송 때 그 얘기 했는데 네. 제 주변의 지인들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전부 다 10%는 오르지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러티브에 기대고 있는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이 1년에 네. 10%는 올라줄 거야. 그러면 배당률을 부담하는 건 문제 없잖아. 약간 이런 이제 상품인 거죠. 네. 근데 10%가 안 올라서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렇죠. 내는 지금 거죠. 비트코인 연초보다 가격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스트레치 지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이슈가 생겼습니다. 뭐죠? 네. 또 안 좋은 소식은 겹쳐서 온다고. 네, 또 APX USD라고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의장이 이제 더 이상 제도권 시장만 홍보를 하지 않는다.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리트윗을 조용하게 하면서 웹3 시장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웹3 생태계에 이제 발행이 돼 있는 APX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이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STRC도 지금 담보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브라고 또 비트코인 DAT 하는 데가 또 있는데 여기서 SATA라는 또 연구 우선주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담보로 삼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또 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스트레치발 공포가 커진 시점에서 APX USD가 어저께 0.91달러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네, 또 이제 1달러 패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물론 이제 오늘 0.9798 정도까지 제가 복구로 된 거를 확인을 했는데 어제 이 0.91까지 떨어지면서 이거 APX USD 디패깅 나가지고 뭐 테라 사태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은 네. 또 담보가 또 STRC잖아요. 또 그래서 네 STRC가 이렇게 강제 매각돼서 막 이렇게 STRC 더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 공포가 실제로 어저께 커졌거든요. 네. 이거는 뭐 좀 테라 사태하고 좀 다르다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루나라는 담보 자산을 알고리즘으로 돌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라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루나가 무한대로 이제 발행이 되면서 이제 급락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잔량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STRC 자산이 이 APX USD가 담보로 삼은 STRC 자산이 전체 STRC에 얼마 정도 되냐라고 봤을 때 3%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테라 사태하고는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다라고 또 할 수 있는데 또 뭐 시장의 공포가 맞기도 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대표적인 APX USD가 대표적인 STRC 담보로 삼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졌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실제로 시장 공포가 좀 과도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또 비트코인 급락이 어제 조금 더 거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루나랑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사람들이 이거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던지기 시작하면 또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이게 무서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립토의 장점이자 단점이고 네. 전통 금융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데 뭐냐면요. 루나가 왜 망했냐면 루나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서로 너무 엮여 있어서 그런 네.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죠? 이게 양쪽이. 그게 이제 탈중앙화의 약간 의미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전원을 끈다든지 블록체인을 멈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도 그 체인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루나는 그런 걸 고려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하는 순간에 사라져 버렸고 지금 STR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면 가령 미안하게 됐어. 배당 못 줄 것 같아.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차라리 그러면 아예 최악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루나를 얘기할 때 걱정하는 건 네. 루나가 망할 때까지 일주일 걸렸거든요. 짧았죠. 네, 굉장히 짧았죠. 네. 그 동안에 악순환이 이게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악순환이 엄청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네.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거는 다행이네요. 투자자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단 이런 장치가 있으면 한국에도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그 이제 사이드카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하락이 심하거나 너무 상승이 심하면 잠깐 이제 시장에 셔터 내려주는 네. 그런 장치가 있으면 또 이제 투자자들이 정신 차리거든요. 약간 과열 공포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그쵸.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이 6, 7개월 안이 중요하다고는 보는데 네. 그래도 지금 뭐 시장 비트코인이 뭐 이제 파산을 하려면 만약에 파산을 하려면은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를 하회해야 되거든요. 1만 달러 정도 하회해야지 되는 거라서 네. 그 가격하고는 굉장히 또 차이가 있고 또 STRC 배당 같은 것도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또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스크를 따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미지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스트래티지가 정말 파산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는 뭐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하나 해봤는데 이겁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줘야 하는 게 좀 선호되긴 하지만 법적으로 배당을 꼭 줘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우선주 155억 달러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래티지가 USD 미국 달러 준비금이 다 지금 말라 있는 상황이다. 이걸 가정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매각 아니면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전환사채 67억 달러어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건 이제 갚아야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한 4년에서 5년 왜냐하면 전환사채 만기가 한 3, 4년 뒤에 이제 계속 오니까요. 이제 5년 정도 이상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하회한다고 했을 때는 스트래티지의 파산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아래를 5년 이상 간다라는 거는 또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건 또 너무 네, 확률이 좀 극단적인, 낮다라고 네. 또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스트래티지가 파산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또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스트래티지는 코인베이스에다가 몇 개를 옮겨놓은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코인베이스에다 옮겨놓은 거 이번에 밝혀진 거 111개 정도로 지금 111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체를 한 거죠. 아, 네. 이체를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32개는 팔았으니까 네. 없고 이제 111개만 더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소에. 111개 중에 아마도 32개를 그 중에서 처분을 해서 그 중에서. 네네네. 네. 그럼 아직도 조금 몇 개 더 근데 잔잔하게 여기서 또 팔 수 있겠네. 던져볼 생각은 안 하고 있겠죠, 사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너무 파장이 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가는 네, 게 옮긴 이렇게까지. 거를 만약에 다 팔던지. 왜냐면 저 이거 찾아봤어요. 문서. 네. 이제 SEC에 낸 문서 찾아봤는데 거기 사유가 그렇게 안 썼을 수도 있지만 거기 사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STRC 이자금을 내기 위해서 32개 팔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이자를 내기에 32개는 너무 애매한 물량이에요. 그죠. 예, 이미 9억 달러의 캐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왜 굳이? 네, 굳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마이클 세일러 씨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 주셨지만 사실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어느 해에 만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리고 전환사채 말 그대로 주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채인데 안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진영에 약간 불이 나니까 비트코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거의 이때다 싶어가지고 좋아 죽으려고.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네. 시프죠. 네, 예,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죠. 피터 시프가 또 스트래티지발 위기가 거세지니까 또 여기 한마디 거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 우선주 이게 제가 이제 7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비트코인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매각을 안 했어. 근데 STRC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배당을 유예하거나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피터 시프는 여기에 대해서 배당을 안 할 가능성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STRC 가격이 이 정도로 하락을 하고 그런데도 배당이 지급이 안 됐어. 그러면 STRC 투자자들이 스트래티지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뭐 소송을 하는 건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 우선주라고 해도 법적으로 배당 책임이 있는 거는 또 아니기는 해서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또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멘트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이 업계 반응은? 근데 피터 시프는 신경을 안 써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약간- 이 피터 시프가 뭐라고 말하면 되게 웃긴 게 언론 매체는 항상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싸움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터 시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자산 전문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분이고 네네. 이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분은 이게 굉장히 이걸 인생의 업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삼고 살아가고 계신데 어쨌든 저 말 자체는 별로 이렇게 이슈가 없는데 STRC에 네. 대한 불안감 자체는 엄청 지금 퍼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했어요. 이렇게 말을 이제 이때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네. 그런 식으로 좀 스트래티지 뉴스는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장에 암흑에 빠져 있는데 우리 또 가능성은 없는 건가라고 또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알트코인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뭐 데이터로도 일단 나와 있긴 해서 이게 네. 알트코인 지수라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디지털 자산 쭉 나열을 해서 그 중에 알트코인이 오른 게 최근 90일 동안 몇 개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지수가 64라는 거는 100개 중에 64개가 알트코인이 올랐다라는 거여서 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상승률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또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또 75 이상을 넘어가면 또 알트코인 시즌으로 또 분류를 하는데 네. 예,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히트맵 지표를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15% 최근 일주일 동안 봤을 때 15%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이 12.7%로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른 코인들도 몇 개 있죠. 하이퍼리퀴드 네, 네. 16% 올랐고 원래는 더 올랐는데 어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 정도 됐고 월드코인 같은 것도 굉장히 또 크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월드코인은 뭐 어떤 곳이죠? 월드코인은 저게 이제 여러 번 정체성이 좀 바뀌었는데 제일 좀 유명한 거는 오픈 AI의 지금 CEO인 샘 올트먼이 만든 코인 프로젝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홍채를 인식을 해서 오, 네. KYC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들어보니까 말 될 것 같죠. 제가 영화에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누누이 봐왔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 대면 뭐 제임스 퀸 지문처럼. 뭐 이렇게. 네. 근데 사실 홍채 인식 기술 자체가 해킹이 되게 쉬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안 씁니다. 아.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도 쓸 때 홍채 인식을 안 쓴 지 좀 됐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홍채라는 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아주 즐겁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의 이 활동에.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홍채 인식하는 이 디바이스 있거든요. 그거 갖다 놓고 이제 회원도 모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좀 다른 좀 활로를 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피보팅을 하는 와중인데 어쨌든 최근에 샘 알트먼이 투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하입을 받아서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요 내부 이슈도 있지만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에 오른 코인 몇 개만 좀 분석을 간단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올랐는지. 네. 아, 좋습니다. 마침 또 월드코인 얘기가 나와서 월드코인 왜 역시 올랐는지 또 준비를 해오셨군요.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샘 올트먼, 그러니까 Tools for Humanity라는 이 월드코인의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자 뭐 개발사가 있는데 여기 샘 올트먼이 이 공동 창립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하고 관련이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이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오픈 AI가 또 IPO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올랐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너무 내러티브잖아요. 그래서 좀 정량적인 데이터는 없을까라고 보니까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WAD, 그러니까 월드코인이 한 2년 전에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이 팀 물량을 2년 전에 하루에 190만 개씩 락업 해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팀 물량을 하루에 190만 개씩 시장에 내놓는다고? 이건 굉장히 악재거든요.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팀 내부 물량이 이렇게 매일매일 분출이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계속 이제 2년 동안 거의 유지를 해왔는데 오는 7월 24일 이후부터는 190만 개에서 130만 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언락되는 락업 해제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시장에 이걸 또 호재로 인식하고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190만 개를 하겠다 했다가 이제는 130만 개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호재가 된 거.
네, 사실 뭐 거예요? 이게 여전히 130만 개 또 분출하는 건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호재가 맞느냐라고 또 할 수도 있는데 또 190만 개에서 130만 개로 하루에 60만 개씩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또 뭐 호재를 볼 수 있지 않냐 또 같은 반응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최악의 상황을 먼저 뉴스로 풀고 그 다음에 살짝 수정해서 다음 상황을 만들면 호재가 되니까 네, 이제 뭐 그게 근데 이제 잘-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 저희도 이제 계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사실 디지털 자산 업계에 뭐 그런 게 있느냐라고 이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처음에 프로젝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목적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시장 사이즈. 네. 그 사이즈에 비해서 월드코인의 이 초기 시가총액 그 물량이 네. 엄청나게 과다되어 있었어요. 과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을 그대로 만약에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가 거의 뭐 바로 탑 20위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프로젝트.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해놓은 건 없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가격이 내려갈 건 너무 뻔한 상황이었고 130만 개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풀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50% 오르기는 했지만 여기에 또 혹해가지고 들어가셨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오픈 AI 뭐 이런 IP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뉴스가 아주 작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억눌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반드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있는 건 또 하이퍼리퀴드였죠. 주간 한 16% 올랐는데 사실 하이퍼리퀴드 오른 이유는 너무 많이 뭐 설명을 드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최근에 시장에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하이퍼리퀴드 거래량 자체가 경량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량 수수료의 한 97% 정도가 하이프 이 자체 디지털 자산 소각에 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라는 걸 이제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중에 사실은 어제 한 1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하이퍼리퀴드가. 그래서 주간 상승률이 좀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왜 하락했는지 보면은 좀 공교롭게도 아서 헤이즈라는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초기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번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들을 하는데 이분이 또 자기 투자 내역을 매일매일 또 공개를 하면서 또 이렇게 투자자들하고 이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저께 이분이 하이프하고 니어 프로토콜 자체 코인 니어를 전량 매도했다라는 이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하이퍼리퀴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사실 이분이 전량 매각을 했다고 해서 폭락을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사실 그 하이퍼리퀴드가 한 달 단위로 시계열을 늘려서 봤을 때 2배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승 피로감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한 게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어저께 굉장히 안 좋았죠. 하다 보니까 하이퍼리퀴드도 결국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퍼리퀴드가 지금 몇 안 되는 펀더멘탈을 가진 알트코인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게 결국 유지가 되려면은 하이퍼리퀴드 거래량이 일단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점점 증가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이프가 계속 소각이 되면서 상승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규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라서 상대적으로 이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 규제를 안 받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런 것도 뭐 토크나라든가 무기한 선물이라든가 이게 또 규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오른 게 많지만 계속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어제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클래리티 법안 일정 관련해서 이제 한마디 했어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8월 휴회가 한 달간이잖아요.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거의 한 달간이라서 네. 이 기간 넘어가면은 중간 선거 시즌에 돌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게 시장 우려였잖아요. 네,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8월 휴회 전에는 통과될 것 같다라는 또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8월 휴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8월 10일, 8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네. 그래서 7월 중순에서 지금 한 달 밀린 겁니다. 그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말씀 주신 대로 마냥 또 호재냐라고 볼 수는 없는 게 7월에 통과되는 거 아니었어요?
했는데 지금 신샤르미스가 한 달 8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네. 네. 가타부터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 이유는 설명 안 하고 일단 네. 8월 정도에 그렇게 됐어. 통과될 것 미안해. 같다. 뭐 약간 이런 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이분은 좀 원래 긍정적인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려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조차 8월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는 네, 또 8월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또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해야 되나 봐요, 잠시. 뭐 또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박사의 편집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